안녕하세요. IDS의 석사과정 이동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논문은 Spec MOE, Fast and Efficient Mixture of Expert Inference via Self-Assisted Speculative Deco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6년도 대개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발표 일자 기준으로 사이테이션 수는 0회입니다. 발표 구성은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와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고 폴포스트 메소드와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E라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E는 트랜스포머 모델의 덴스한 피드포드 네트워크 레이어를 여러 개의 익스포트와 게이트 펑션으로 대체한 구조입니다. 피겨 1을 보시면 멀티 헤드 어텐션과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던 덴스한 트랜스포머 블록을 게이팅 네트워크와 여러 개의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대체를 해서 만들어진 구조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MOE 구조 같은 경우는 각 인풋 토큰이 게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탑 K 익스퍼트에만 라우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팔스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연산량은 덴스한 모델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델 캐패시티를 크게 확장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은 모델들에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익스퍼트 파라미터로 인해서 GPU 메모리 요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메모리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CPU 오프로딩이 필요하게 됩니다. CPU 오프로딩이란 피겨 2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 레이어가 아닌 나머지 레이어들은 GPU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익스퍼트 레이어는 CPU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익스퍼트들을 그때그때마다 패치해서 불러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CPU, GPU 익스퍼트 미그레이션이 굉장히 큰 병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추론에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라는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같은 경우는 작은 드래프트 모델을 사용해서 먼저 드래프트 토큰을 생성하고 이후에 타겟 모델에서 한 방에 검증을 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총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큘레이션 페이즈에서는 드래프트 모델이 여러 개의 드래프트 토큰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페이지에서 타겟 모델이 이 드래프트 토큰들을 한 번에 검증하게 됩니다. 피겨 3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드래프트 모델은 타겟 모델보다 훨씬 작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토큰들을 생성하고 나서 이걸 다시 타겟 모델로 넘긴 뒤에 이 토큰들을 한 방에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피드업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타겟 모델 한 개의 토큰을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과 타겟 모델이 간마 개의 인풋 토큰을 병렬로 처리하는 시간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피드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CPU 오프로딩 상황에서는 웨이트를 미그레이션하는 레이턴시가 가장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모델에서 검증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드래프트 토큰을 액셉트 하거나 리젝트 하게 됩니다. 어, 정확하게 맞춘 드래프트 토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최초로 리젝된 토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던 드래프트 토큰들은 디스카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타겟 모델의 익스큐션 횟수를 줄여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CPU 오프로디드 MOE 인프런스에서 가장 큰 병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익스퍼트를 미그레이션 해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MOE 모델 같은 경우는 스팔스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연산량은 줄이지만 이 전체 익스퍼트 파라미터를 모두 적재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익스퍼트들을 필요할 때마다 CPU 메모리에서 그때그때 패치를 해오게 되는데 다양한 익스퍼트들을 계속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미그레이션 레이턴시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단에 보이시는 피겨 4의 A를 보시면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활성화되는 익스퍼트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 또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밴드위스의 바운드드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프로딩 케이스에서 기존에 개선하려고 했던 기법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버래핑과
캐싱이 있을 것 같은데,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연산하는 과정과 익스퍼트를 불러오는 과정을 동시에 처리를 해서 최소한으로 레이턴시를 줄여보겠다라는 컨셉인데, 결국에는 다음 레이어에서 연산될 익스퍼트를 프리패칭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라지 배치 환경에서는 효과가 또 제한되는 점도 있습니다. 캐싱 같은 경우는 진짜 캐시처럼 일부 익스퍼트를 GPU 메모리에 캐시처럼 올려두고 캐시 히트가 되게 되면은 그 익스퍼트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GPU 메모리 캐패시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익스퍼트를 올려둘 수가 없고 또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다양한 익스퍼트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MOE 구조에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 또한 존재를 하게 되는데 MOE는 드래프트 토큰마다 서로 다른 익스퍼트로 라우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막의 토큰을 검증하게 되면은 간막의 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익스퍼트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그레이션 레이턴시가 기존 덴스한 LLM보다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퀘이션 1번에서 가정했던 이 핵심적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덴스한 LLM에서는 다양한 패밀리들이 있어서 사실 드래프트 모델을 그냥 그 동일한 패밀리의 더 작은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MOE 같은 경우는 모델 패밀리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 설계를 해야 된다거나 뭐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이 되게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모티베이션들을 바탕으로 MOE 모델 추론에서 미그레이션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리트레이닝 프리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MOE라는 기법은 CPU 오프로디드 MOE 인퍼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어시스티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기법입니다. 셀프 어시스트드라는 말은 별도의 드래프트 모델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겟 모델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스펙 MOE 같은 경우는 논 익스퍼트 레이어와 그 익스퍼트 중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핫 익스퍼트라고 명명한 이런 익스퍼트들을 GPU에 올려두고 이것들로 구성해서 드래프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핫 익스퍼트란 MOE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피겨 5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 익스퍼트별로 활성화되는 빈도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 익스퍼트들을 핫 익스퍼트라고 하게 되고 저자들은 이러한 핫 익스퍼트들을 가지고 익스퍼트 레이어를 구성해서 드래프트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션 베이스에서는 GPU에 올려져 있는 핫 익스퍼트들을 사용해서 드래프트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베리피케이션 페이지에서는 필요한 익스퍼트 중에 이미 이제 GPU에 올라가 있는 익스퍼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만 CPU에서 패치해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핫 익스퍼트들은 베리피케이션 페이지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어떤 익스퍼트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었는지를 활성화해서 다이나믹하게 핫 익스퍼트들을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기존의 MOE 온디맨드 환경에서는 오토레그시브 디코딩 특성상 토큰마다 필요한 익스퍼트를 CPU에서 GPU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익스퍼트가 여러 개의 토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미그레이션이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규어 7번에 A 부분을 보시면은 온디맨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토큰에서 지금 계속해서 CPU, GPU 미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란색은 미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 초록색은 GPU에서 연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매번 파란색의 패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래핑이나 캐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여전히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모든 익스퍼트를 패칭해오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냥 캐싱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나게 되면은 결국은 레이턴시적으로 이득을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스펙 MO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의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구현할 때도 CPU, GPU 트랜스퍼를 최소화하여서 이러한 레이턴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핫 익스퍼트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큘레이션 페이지에서는 기존에 있는 핫 익스퍼트들로 구성을 해서 드래프트 토큰들을 생성하게 되고, 이후에 베리피케이션 페이지에서는 GPU에 없었던 익스퍼트들을 그때그때 따로 패치를 해와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고, 이때 많이 활성화됐던 익스퍼트들을 판단을 해서 다시 이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베리피케이션 페이즈에서 이미 가지고 온 익스퍼트들로 핫 익스퍼트를 구성해서 드래프트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그레이션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자들이 주장하는 방법 중에서 아피니티 베이스드 익스퍼트 셀렉션이 있는데,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그 타겟 MOE의 게이트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어시스티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방법이기 때문에 게이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학습 없이 타겟 모델의 라우팅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를 드래프트 모델로 가져오게 되면은 선택된 익스퍼트가 현재 드래프트 익스퍼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가장 유사한 익스퍼트로 라우팅 결과를 이제 보정해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저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아피니티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어, 유사도가 높은 익스퍼트들을 미리 판단을 해놓습니다. 이후에 이제 뭐 익스퍼트 1번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3번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어, 이 미그레이션 프리 스페큘레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억셉턴스 레이트 하락을 완화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엔비디아 H100 GPU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두 개의 인텔 제온 플래티넘 CPU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PCIe 5.0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MOE 모델을 사용을 했고, 테이블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익스퍼트 개수와 라우팅 정책, 그리고 모델 사이즈를 가진 모델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MOE 블럭당 4개 익스퍼트를 할당을 하였고, 드래프트 토큰은 스페큘레이션 페이지당 10개의 토큰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4개의 익스퍼트를 사용한 이유는 테이블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4개를 사용했을 때 적당한 스루풋과 가장 높은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익스퍼트를 어떤 식으로 셀렉션 하게 되었냐 라고 보시면은 테이블 3에서 랜덤하게 뽑았을 때와 핫 익스퍼트를 고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바꿔줬을 때를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베리피케이션에서 계속해서 핫 익스퍼트들을 동적으로 교체해준 케이스가 가장 성능이 높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NLLB MOE에서의 실험 결과인데, 보시는 것 같이 배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스펙 MOE에서 레이턴시 감소 효과가 커지고, 또 배치 사이즈 256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대비해서 약 23% 수준의 레이턴시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겨 11을 보시게 되면은 스루풋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역시 배치 사이즈 증가에 따라서 가장 높은 스루풋을 보이고, 또 최대 4.3배의 스루풋 향상을 온디맨드 대비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트랄과 라마 스콧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MOE 구조 모델 같은 경우들은 핫 익스퍼트가 뭐 이제 치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약한 모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지 배치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높은 스루풋을 달성하였습니다. 피겨 12에서 그 배치 사이즈 1인 경우에는 캐싱이 성능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활성화되는 익스퍼트 수가 적기 때문에 캐시 히트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트랜스퍼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역시 스펙 MO에서 가장 트랜스퍼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질적인 성능 수치로는 어, 온디맨드나 오버래핑 대비해서 CPU, GPU 데이터 트랜스퍼를 최대 76.73%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CPU 오프로디드 MO 인프런스에서는 익스퍼트 미그레이션 오버 PCI가 주요한 병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코딩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MOE 모델에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여러 드래프트 토큰이 서로 다른 익스퍼트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베리피케이션 때 트랜스퍼 코스트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 또 MOE 타겟 모델과 잘 맞는 별도의 드래프트 모델을 설계하거나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펙 MOE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셀프 어시스티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논 익스퍼트 레이어와 GPU에 상주하는 핫 익스퍼트들을 활용해서 구성을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의 핫 익스퍼트들을 판단을 해서 드래프트 익스퍼트를 동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드래프트 익스퍼트 셋 이외의 익스퍼트가 선택되게 되면은 드래프트 토큰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피니티 테이블을 이용해서 가장 유사한 익스퍼트로 대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스페큘레이션 페이즈에서는 전혀 미그레이션이 없고 베리피케이션 페이즈에서는 이미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로만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서 최대 4.3배의 슬프 향상이 있었고, 또 온디맨드나 오버래핑 대비해서 데이터 트랜스퍼가 76.73%나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펙 MOE는 별도의 드래프트 모델 학습 없이 MOE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적용하고 익스퍼트 미그레이션 트래픽을 줄여서 CPU 오프로디드 MOE 인프런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솔루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